자, 먼저 여러분들 제도에 앞서서 먼저 수업에 필요한 재료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패턴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패턴지가 되게 종류가 다양한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고 있는 얇은 종이 있잖아요. 뒤에가 비치는 그런 종이를 쓰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전지라고 하는 그람수가 조금 되는 이런 종이를 사용을 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시고요. 그리고 나중에 보관도 훨씬 더 용이합니다. 그래서 저랑 수업을 하실 때는 얇은 바닥이 비치는 종이보다는 이런 전지 위주의 종이를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물방울 자를 준비를 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제도에 필요한 필기구가 있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필요한 게 여러분들 아까도 처음 이제 인사 때 설명드렸지만 저는 수업 시간에 센치자가 아닌 이런 방한 눈금이 표시되어 있는 인치자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인치자도 종류가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동대문 종합시장에 가면 여러분들 한쪽은 센치로 되어 있고 한쪽은 인치로 되어 있는 자들이 있는데, 그렇게 한쪽은 센치 한쪽은 인치가 되어 있는 그 자를 쓰지 마시고 양쪽 다 인치로 표기되어 있는 자를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센치하고 인치는 아주 미세하게 차이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양쪽을 우리가 자를 쓸 때 이 선들이 직선으로 만나야지만 훨씬 더 알아보기가 편하거든요. 그래서 양쪽이 다 인치로 되어 있는 자를 좀 구별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인치자는 짧은 것보다는 24인치짜리를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느 정도 뭐 원피스라든지 아니면 롱코트 같은 걸 제도를 할 때는 짧은 17인치짜리 말고 24인치짜리로 제도를 하셔야지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인치에 대한 것부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우리가 아라비아 숫자로 이제 센치를 이야기를 할 때는 1cm, 2cm, 3cm를 더하면 혹은 1cm 안에는 0.1mm, 2mm, 3mm 그래서 10단위로 다 단위가 끊기잖아요. 근데 인치는 그런 아라비아 숫자 1, 2, 3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분수로 환산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인치자를 가까이에서 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제 눈금이 여기에서 1, 2, 3 이렇게 아라비아 숫자가 써져 있죠. 자, 그리고 이 인치자를 가까이에서 보시면, 자, 이 1인치 안에는 안에 박스 블럭이 8개로 쪼개져 있어요. 그리고 그 8개 맨 위에 눈금을 보면, 자, 이쪽 눈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끝에 눈금을 보시면 얘가 또 16마디로 쪼개져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인치는 분수로 환산을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여기 눈금이 1인치 안에는 블럭이 8블럭이 되어 있다고 그랬죠. 즉 그래서 한 칸에 8분의 1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두 칸이면 자, 8분의 2겠죠. 자, 그 8분의 1을 우리가 약분을 하면 4분의 1이라고 이제 지칭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조금 더 쉽게 밑에서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인치자는 자, 이렇게 이렇게 블럭이 있으면 여기에 이제 1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요. 자, 이 1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데를 보시면 이 자를 보시면 눈금이 훨씬 더 진하게 이렇게 선명하게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진한 부분이 1 단위로 끊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진한 부분들이 자, 여기 보시면 여기는 1인치, 그리고 이 옆에는 2인치, 그리고 그 옆에는 3인치가 되겠죠.
자, 아라비아 숫자가 표기되어 있는 그 부분들을 그 수치를 읽으실 때 1인치, 2인치, 3인치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인치 안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개로 블럭이 나눠져 있어요. 자, 이 8개로 나눠져 있는 사이에 보시면, 자, 한번 보실게요. 자, 1인치 이 안에 8개로 찢어지면서 쪼개지면서 이 가운데에 있는 선, 즉 1인치라는 분량의 반이니까 자, 2분의 1이겠죠. 1의 반이니까 즉 2분의 1에 해당하는 부분도 조금 더 진한 선으로 이렇게 블럭이 표시가 되어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자, 1인치 안에 반을 나눠놨기 때문에 여기는 우리는 2분의 1인치라고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즉 반인치라고도 많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을 반으로 나눴기 때문에 2분의 1인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안에 블록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여기를 한 칸씩 자 8분의 1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한 칸 있는 이 부분 한 칸을 읽을 때는 자 8분의 1이라고 읽으시면 돼요. 자, 두 칸째 부분 즉 아까 설명드렸었죠? 8분의 2 이 8분의 2가 즉 어떻게 읽는다고요? 자, 4분의 1이라고 읽어주시면 돼요. 자, 첫 번째는 8분의 1, 두 번째는 4분의 1. 자, 그럼 세 번째 칸 됐어요. 자, 그럼 여기는 8분의 1이 세 칸 있다고 해서 8분의 3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쉽죠? 자, 그리고 8분의 3이라고 읽은 이 다음 칸 8분의 4겠죠. 즉 뭐냐면 8분의 4는 우리가 반인치, 즉 2분의 1이라고 읽으시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가운데 조금 더 진한 이 부분은 반인치, 2분의 1인치라고 읽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다섯 번째 칸은 뭐겠어요? 자, 8분의 5인치라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섯 번째 칸이에요. 여섯 번째, 8분의 6이겠죠. 자, 8분의 6이라고 표시를 하지 않고 여기도 우리가 아까 8분의 2를 약분한 것처럼 8분의 6도 약분을 해서 우리는 4분의 3인치 즉 여기를 4분의 3인치라고 읽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칸 4분의 3에서 한 칸 더 넘어갔어요. 즉 일곱 번째 칸이에요. 일곱 번째 칸은 약분이 안 되기 때문에 8분의 7이라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8분의 7이 끝나면 8분의 8, 즉 1인치가 된 거겠죠. 자, 인치 여러분들 제가 너무 이거 초등학생도 이해할 만한 분수를 너무 이렇게 좀 설명 오래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그 단위를 더군다나 어떤 이 도구를 이용해서 그 단위를 읽다 보니까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낯설어서 처음에는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랑 한 2번 정도 수업을 해보시면 인치가 훨씬 더 익숙해지실 것 같고 인치로 계속 저랑 이렇게 사이즈 감에 대한 수치에 대한 걸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공간에 대한 부피감들이 어느 정도 머릿속으로 그려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자, 첫 번째 칸은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자, 8분의 1이라고 읽어주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칸은 4분의 1이라고 읽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세 번째 칸은 8분의 3으로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칸, 즉 가운데에 있는 거는 자, 우리가 반인치 아니면 2분의 1인치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어요. 자, 그럼 다섯 번째 칸은요 8분의 5라고 읽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칸은 자 8분의 6이 아닌 4분의 3이라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칸은 8분의 7인치라고 읽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덟 번째는 자 1인치라고 읽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인치에 대한 기본 개념은 설명이 다 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제가 실제로 실무를 할 때 어떻게 수치를 읽는지를 말씀을 드리면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자에 8인치가 써져 있어요. 자, 8인치에서 작은 칸으로 2칸이 넘어갔어. 2칸이 넘어갔으면 뭐예요? 4분의 1이죠. 그러면 8과 4분의 1인치라고 읽어주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여기 12인치 눈금에서 세 번째 칸을 가봤어요. 뭐라고 읽겠어요? 자, 그럼 여기는 12와 8분의 3이라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어려운 부분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인치자 도구를 이용하셔갖고 한 번씩 눈금을 보시면서 읽어보시면 조금 더 쉽게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상의 원형 제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상의 원형을 제도함에 있어서 먼저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줘야 될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실제로 실무자들은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저학년 때 의복 구성을 통해서 체촌이라는 걸 통해서 패턴을 뜨는 걸 한번 배웠을 거예요. 물론 맞춤이라든지 어떤 특별한 체형에 의해서 그런 옷을 제작을 할 때는 그렇게 체촌을 통해서 수치를 대입을 해서 패턴을 뜨는 것도 맞아요. 그렇지만 실제로 실무 패턴사들, 실무 모델리스트들 혹은 이제 실무 패턴사들은 아이템마다 하나하나 다 그렇게 사이즈를 재서 수치를 대입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 블럭 패턴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상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몰빵을 자라든지 인치자를 쓰는 것처럼 이 각자 모델리스트 분들마다 본인의 이 블럭 패턴, 상의 원형 블럭 패턴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모든 아이템을 특히 상의류, 뭐 블라우스, 티셔츠, 원피스, 자켓, 뭐 코트 모든 아이템을 그 상의 원형에서 출발해요. 그래서 상의 원형만 제대로 파악을 하고 굉장히 좀 잘 떨어지는 상의 원형을 갖고 있으면 아우터류, 그 상의류 쪽에서는 그 패턴 갖고만 움직이셔도 충분히 다 제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상의 원형 제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 그러면 교수님 왜 수치를 대입을 안 하면 어떤 걸로 대입을 해서 상의 원형을 제작을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실제 실무자들은 상의 원형을 제도함에 있어서 수치를 대입을 안 하는 건 아니고, 사이즈 코리아라는 우리나라 그 공공기관에서 20대부터 30대까지 여성 신체에 대한 평균치를 제시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평균 수치를 갖고 패턴을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각 브랜드마다 우리가 왜 여성복에서 어떤 호수를 이야기를 할 때는 O 사이즈라는 이야기도 하고 S 사이즈라는 얘기도 하고요. 혹은 뭐 95 사이즈라고도 얘기를 해요. 근데 아마 대부분 많은 우리나라 여성복들은 5 사이즈라는 수치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5 사이즈라고 이야기하는 그 여성의 어떤 그 스탠다드한 사이즈를 사이즈 코리아에서 제시한 걸 가지고 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5 사이즈라는 인체, 우리가 누드 사이즈라는 걸 좀 알고 먼저 알아야 돼요. 누드 사이즈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옷을 입은 상태에서 체촌을 한 것이 아니고 아무것도 입지 않은 상태에 그 평균 수치를 재서 나온 데이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의 원형을 제대로 할 때는 어느 부분을 알고 있으면 되냐면 상동, 중동, 하동이라는 부분을 알고 있으면 돼요. 자, 상동은 어느 부분을 상동이라고 하냐면 가슴선, 우리가 신체에서 가슴 위치에 있는, 겨드랑이 밑에 있는 그 가슴 위치를 상동선이라고 하고, 중동은요 가장 허리가 쏙 들어간 부분, 즉 허리 사이즈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하동은 엉덩이 사이즈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저랑 오늘 수업하시면서 꼭 좀 외워주셔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5 사이즈 평균 수치가 누드 사이즈로 보면 상동 사이즈는요 33 반이 기준 사이즈예요. 여러분들 다음에 한번 또 물어볼 거예요. 얼마냐고, 제가 상동 사이즈 기준이 얼마예요 물어보면 여러분들 대답하셔야 됩니다. 즉
상동 사이즈는 33 반이 기준 사이즈고요. 그리고 중동, 즉 허리 사이즈는 25 반이 기준 사이즈예요. 그리고 엉덩이 사이즈, 힙 사이즈는 35 반이 기준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잊지 않을 수 있게 제가 간단히 좀 써드리면, 자, 먼저 우리가 알고 있는 토로소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 겨드랑이 가장 끝에서부터 바스트가 나와 있는 이 지점, 자, 여기가 상동인데 기본 상동은 얼마라고 말씀드렸어요? 35, 죄송합니다. 33 반이 누드 사이즈예요. 그러면 우리가 만드는 패턴들은 33 반보다 여유가 있으면 옷을 입었을 때 여유 있게 입을 수 있는 옷인 거예요. 자, 여기 허리가 가장 들어가 있는 허리 사이즈, 즉 중동 사이즈는 25 반이에요. 그리고 가장 이 골반서부터 엉덩이까지 튀어나와 있는 이 부분, 자, 하동이라 그랬어요. 자, 여기는 얼마냐고 말씀드렸냐면 35 반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랑 상의 원형을 함에 있어서 알고 있으셔야 될 게 33 반, 상동이 33 반, 중동이 25 반, 그리고 하동이 35 반이에요. 자, 이 세 가지 사이즈를 꼭 여러분들 암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모델, 이제 우리가 나중에 졸업 작품전을 할 때 모델에 맞추려다 보면 조금씩 변동은 가능은 해요. 근데 여러분들 처음부터 변동이 되어 있는 사이즈를 대입을 해서 제작을 하는 것보다는 기준 스펙을 하나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 오차 범위로 이제 측정을 하셔갖고 하시면 훨씬 더 옷이 흔들림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상동, 중동, 하동 이 세 가지 사이즈를 꼭 암기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 저랑 오프라인 강의 때 처음 만나면 스커트부터 제도를 할 거예요. 그러면 스커트 제도를 할 때도 스커트는 이제 허리부터 밑에 부분에 대한 아이템이겠죠. 자, 그러면 이 밑에 부분들, 즉 중동 사이즈, 하동 사이즈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이즈를 대입을 해서 제작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반드시 알고 있으셔야 되는 게 상동, 중동, 하동 세 가지 사이즈를 꼭 암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33 반의 상동 사이즈를 알고 있고 25 반의 중동 사이즈를 알고 있고 35 반의 하동 사이즈를 알고 있는 토로소 원형, 즉 상의 원형을 제도해 보기로 할게요. 자, 여러분들, 저는 개인적으로 패턴을 제도함에 있어서 패턴이라는 걸 학생들이 아마 대부분 다 어렵게 이해를 하실 거예요. 어떤 교재들을 보면 점 4에서 점 5까지 직선으로 연결된 부분을 45도로 나눠줘서 3등분 하는 선을 지나가면서 자연스럽게 그려줘라 라는 이야기들이 되게 많아요. 물론 그 방식이 맞기는 한데 책에서 나와 있는 방식대로 하다 보면 좀 많이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실무자들은 실제로 막 그렇게 3등분을 하고 45도를 지나가는 선으로 그렇게 그리는 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실무자들이 어떤 식으로 패턴을 제도하는지도 좀 알려드릴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패턴을 제도를 할 때는 우리는 어떻게 보면 XY 좌표에 점들을 찾아서 그 점과 점들을 연결하는 작업을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즉 무슨 얘기냐면 세로축에 있는 기준점 하나 잡고, 그럼 이 세로축에 있는 점이랑 이쪽에 있는 임의의 점이 만나려면 이 점도 어떤 기준선에 의해서 X축과 Y축에 의한 점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점과 점들을 연결하는 게 패턴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재료를 먼저 시작을 하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옷을 만들어서 입을 때 가장 기준이 되는 부분이 어디냐면요. 자, 뒷중심이에요. 뒷중심. 자, 뒷중심부터 일단 패턴 재료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뒷중심을 기준으로 직선을, 수직선을 하나 그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좀 여유 있게 길다란 선을 하나 이렇게 그려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뒷중심에 있는 이 선을 뭘 기준으로 그리느냐, 이것부터 먼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인체를 여성복 인체를 옆에서 바라보면 자, 이런 실루엣으로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가 패턴을 뜸에 있어서 먼저 좀 알아야 될 것들이 뭐냐면 이 명칭들도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우리 목이 이렇게 살짝 굽어 있죠. 자, 이 굽어 있는데 가장 뒷목 뼈가 튀어 나와 있는 이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은 뒷목점이라 그래요. 자, 뒷목점부터 허리가 가장 쏙 들어가 있는 이 뒤에 부분, 이 부분까지. 자, 여기는 이제 허리점이겠죠. 자, 뒷목점서부터 허리가 가장 들어가 있는 이 부분. 자, 이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자, 여러분들 이거는 외우실게요. 자, 여기를 등길이라고 해요. 자, 등길이는 얼마를 두느냐? 등길이는, 자, 여러분들 외우시면 됩니다. 15인치가 사이즈 코리아에서 제시한 기본 여유가 담겨져 있는 위치예요. 자, 그래서 15인치라는 수치를 자, 위에 임의의 어느 점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밑에 15인치가 끝나는 데까지를 끊어줄게요. 즉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점과 점을 찾았죠. 그쵸? 자, 그러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뭐냐면 세로축을 찾았으니까 가로로 끝나는 데가 얼마 정도의 폭인지, 자,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찾으면 될 것 같아요.